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우리 기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정도의 과대 낙폭까지는 저도 예상은 못 했거든요. 일정 부분 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일단 어제 좀 수상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렸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삼성전자도 무려 거의 14%까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 기술은 어제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버텨줬어요. 버텨주고 장이 끝난 뒤에는 이 전환사채 상장 공시까지 내보내면서 완벽하게 의도를 패를 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가주는 모습이었다. 자, 오늘 많이 좀 멘탈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 자, 이대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끝나가는 흐름이 나올 거냐 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전환사채 상장 일자가 일단은 이번 달에 2건이 있고, 추가적으로 17회차, 18회차에 대한 부분이 언제죠? 4월 달과 7월 달에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정을 앞두고 이대로 소위 말해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세력들의 물량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단은 우리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의 흐름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이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술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는 점은 강조드리고요. 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라면 사실상 오늘 소위 말해 이제 주린이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하락에는 소위 말해 이제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보유 중인 종목들이 손실로 전환된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또한 시장의 일부분이고요. 결국 올라갈 이유를 안다라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추가 매수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까지도 잘 살려볼 수 있는 타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오늘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 화이팅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 오늘 마이너스 25%,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갔었죠. 실제로 오늘 저가가 29.54%, 하한가를 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거래량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렸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거래량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오늘의 하락률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에 비하면 굉장히 말랐습니다.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거래량,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렸는데, 이 음봉 캔들에서 요 거래량으로 소위 말해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불가능하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끝났다. 우리 기술 우리가 이제는 올라갈 여지가 없어. 이런 요소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은 늘 휴림 로봇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력들의 물량이 이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죠. 광기 구간이 나왔어요. 광기 구간이 나왔고 결국 고점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 나왔고,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이때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실제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 고점을 찍었을 때가 1월 23일인데, 이때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수급은 강하고 외국인들은 어때요? 연일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들의 수급이
개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세력들의 이탈 거래량이 확인되는 모습인데 우리 기술은 어때요? 자,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개인들의 물량은 이탈이 됐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들은 매수가 들어왔다. 예, 소위 말해 음봉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이제 슈림 로봇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음봉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 기술은 여전히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4월달, 7월달에 여전히 상장을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요 라인 한번 그어둔 거 기억나시죠? 6,578원. 최악의 경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15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3월 17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이 누구 물량이죠? 50억짜리 전환사채를 140억 주고 사간 그들의 물량이 이제 요날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들의 평당가는 얼마예요? 6,578원으로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 제가 앞전부터 한번 계산을 해드렸는데,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쉬웠죠. 자,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들이 사들였던 금액이 정확하게 146억 5천 정도 되고요. 주식수는 한 220만 주 되죠.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146억 5천이에요. 자, 요거를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요. 자, 정확하게 6,578원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를 내려서 전환사채 물량이 본전에서 엑시트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이들 역시 무려 140억을 주고 사간 이들 역시도 당연히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물량을 비싸게 사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이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말자. 다만 제가 이 세력주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물론 지금 적용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시작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때요? 일단은 시작이 됐던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대략 절반 구간이 한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락이 조금 더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일단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투자 주의 상태예요. 주의 상태이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 대한 금액만 넘지 않으면 투자 경고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까지 아마 풀고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또 추가적인 공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좀 호재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방산 원전을 이제 협력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방문을 했었고 싱가포르, 필리핀 모두 원전 관련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진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좀 아쉽죠. 분명히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좀 거시적인 관점을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자, 코스피가 정말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각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쉬지 않고 달려왔고,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1등 증시인 거 아시죠? 미국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 최근에 거의 박스였죠. 박스다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전쟁이 나도 그렇게 심한 하락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전 세계 증시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는 유럽 역시도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에 대한 충격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요거죠. WTI, 텍사스 원유, 이제 크루드 오일, 이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제 기름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일단은 상방 압력이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지고는 있어요. 이제 80불이 넘어갔을 경우 이제 가장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8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자, 과거에 요 무렵이죠.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요때 이제 요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도 일단 이제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전쟁 이슈가 좀 길어질 거다,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의 경제에도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포지션이 살짝 다르다. 이란은 길게 끌고 가려고, 결국 길게 끌고 갈수록 미국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근데 일단 세계적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요거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평균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전쟁 당일, 그 다음에 요거는 일주일, 요거는 1개월 후에 이제 증시 흐름이거든요. 기준은 미국 증시 S&P 500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건데, 당연히 전쟁 직후에는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3%가량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었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가량 상승을 해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길어질수록 어쨌든 어느 정도의 충격,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제가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2달가량 상승을 해줘요. 자, 여기 이제 RSI 지표라는 보조 지표거든요. 이게 주황색으로 들어왔을 때는 증시가 과열됐다, 자,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근데 시장은 항상 이런 과열된 상태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쉬어갔죠. 한 달가량 쉬고 어때요? 다시 한번 2달가량 상승을 또 해줍니다. 자, 이때도 과열된 구간이 2달 동안 지속이 되고 어때요? 또 2달가량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네요. 올해 1월, 2월 달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또 과열된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어떠한 이유라도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때에는 뭐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대주주 양수에 관련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자, 50억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냐 안 되냐, 요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또 요때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요때는 미국의 AI 거품론이 있었죠. 요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영이 됐고, 자, 이번에는 사실 제가 이 부분부터 자, 이란에 대한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과열됐으니 자,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제가 우리 기술에서는 다뤄드리진 않았는데, 대형주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영상을 다뤄드릴 때는 요거를 많이 언급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온 부분이고, 자,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열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자, 결국엔 주식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 와중에 이런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나온다. 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던 거고, 다만 생각보다 강했어요.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은 좀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게 예탁금이거든요. 고객의 예탁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역대급 예탁금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점을 찍고 살짝 꺾였죠. 최근에 이틀 동안 증시가 하락하면서 예탁금이 살짝 소폭 하락이 되는 모습이고, 이건 신용장구예요. 신용장구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 이제 B2라고 하죠. 이 B2, 빚으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B2 최고치를 찍었는데 반대 매매, 하락이 커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본인들의 손실을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하락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흐름들, 소위 말해 이제 신용이죠.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를 털고 갈 빌미를 마련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이 음봉 하나로 세력들이 이탈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자, 세력주의 특징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보통 기계적인, 기술적인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아직 구간은 좀 남아 있어요. 최악의 경우 뭐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탈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 이번에 상장 공시 나온 거 있잖아요. 요 물량을 털고 소위 말해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흐름. 네, 우리 기술은 결국에 무슨 종목이죠? 예, 원전 섹터의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섹터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미국의 원전에 결국 120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만간 우리나라 K원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이고,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일단 대형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실제로 진출을 하고 수주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게 발주가 나올 거예요. 우리 기술 역시도 두산에너빌리티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면 결국엔 우리 기술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결국엔 이제 전환사채 세력들의 엑시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12일, 17일 물량이 상장이 되죠. 생각보다 좀 빨리 그런 조정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세력들은 이번 시장을 기회로 좀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전환사채 상장을 앞두고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제가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최고점을 찍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된다? 뭐라 그랬죠? 예, 주가 조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전환사채 물량이 매도가 된다.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좀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뺀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무려 22%가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대략 한 22% 빠져주는 흐름 나와줬고, 우리 원전 대장주, 얘는 거의 23% 빠졌네요. 고점이 요 위치인데 대략 23%의 하락, 이틀 동안 23% 빠진 거예요. 그만큼 대형주 역시도 이런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맡겨둔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3일 연속 들어왔고 개인들의 물량은 이탈이 됐다. 이건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런 흐름들, 그리고 거래라는 걸 봤을 때 절대로 세력들이 이탈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한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이게 11,000원 요 무렵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요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시적인 관점, 이란의 이슈가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도움 드려볼 수 있는 방법이 요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 공유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정말 이런 거죠. 점점 음봉이 커지면서 진짜로 전환사채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이탈을 한다. 이런 경우 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무래도 영상 촬영을 하고 제가 업로드까지는 그래도 한 2시간의 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 시간 동안 또 상황이 급변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의 매도 타점을 추가 매도 타점 혹은 손절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제가 선물도 준비해 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종목이죠. 일단 제가 테마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통 테마주가 날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의 일부분이다 람을 강조드리고,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500%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상 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결국엔 테마주라는 것도 올라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상황이에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즉 얘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테마가 형성된 걸 한번 노려보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만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공시가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테마로 바뀌게 되면 이 100% 가던 종목이 1000%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과거 무상증자 1등주였죠.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료로 가주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자,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이 무상증자가 강한 호재 공시지만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1300% 가는 종목이 등장을 한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오늘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만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주의 대장인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을 봐볼게요. 얘는 대략 한 129%. 굉장히 대기업치고는 작은 편이거든요.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한 7,200%, 한 7,300% 되네요. 대기업치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도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자,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낮은 편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리면 얘는 무려 75,000%예요. 어마어마하죠?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근데 얘는 현대차보다 무려 한 13배 정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몇 프로였죠? 75,000%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은 30대 1도 가능해요. 이렇게 진행된다?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 500%가 5대1이 가능해요. 그럼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실제로 무상증자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요. 요거는 이제 텔콘 RF 제약이에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했는데 330% 갔고요. 자, 요거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3대1을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가졌습니다.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요. 8대1이에요. 8대 진행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죠. 2000% 가능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자, 500%면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이거 진짜로 수익 나시고 자, 우리기술 최근에 눌렸잖아요. 우리기술의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한 1년 정도 묻어둔다고 생각하면 너무 길죠. 말도 안 돼요.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도 사실 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애초에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일단 시작만 된다면 어때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조만간 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 그렇죠?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고요. 자,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세력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무상증자로는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때요? 1000% 보낼 수 있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시장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근데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전 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만 소액 정도는 담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이것도 똑같이 자, 우리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과 매수가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점상으로 가죠.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매수가 되나요? 자, 여기 5연상 자리입니다. 무서워서 진입이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3월 4일이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이게 기회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시간 상관없어요.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늦은 저녁이라도 한번 종목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안내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내일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볼게요. 저도 내일 오전에는 개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시간이 날 수 있으니 요때라도 제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에서는 꼭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자,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건 두 글자.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자, 500%가 예상되는 종목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릴 거고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우리 기술의 추가 매도 타점 자, 어디서 잡으면 좋은지 제가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까지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매수가가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매우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과대 낙폭이 진행이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과열되면은 쉬어간다. 과열되고 쉬어가고 자, 요것도 있어요. 요번에도 과열이 됐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왔는데 어쨌든 이란 이슈로 이제 하락이 나온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솔직하게 좀 과하게 내려왔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고점 대비 자, 마이너스 22%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조정이 나온 게 뭐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세력들, 소위 말해 주포들의 이탈인데 자, 이 거래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라인은 우리가 좀 매도 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 빠르게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고 좀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자, 앞전 사례를 비춰봤을 때 최소 한 달은 쉬어요. 이때는 두 달을 쉬었죠. 근데 딱 3월에 시작하자마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혹은 횡보가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전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자, 삼성전자 일정이 있어요. 뭐가 있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자,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매출
발표 일자가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 공개가 4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방향을 틀어준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우리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 기술은 일단은 투자 경고가 오늘로서 풀리죠. 자, 거기에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해서 완전히 끝이 아니에요. 이제 투자 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투자 주의 역시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체크를 해요. 자, 매일 체크를 하면서, 자, 내일부터 10일 동안 투자 주의가 공식적으로는 하루만 내일 유지가 되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투자 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풀리고 나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얼추 이 삼성전자의 흐름과 일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최근에 공시가 나왔던 어제 공시가 나왔던 이 전환사채 물량, 자, 요거죠. 3월 12일, 17일 날 얘네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겠죠. 이 물량이 최근에 이제 흡수를 하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번 여기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U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가져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더 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빠르게 우리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제가 빠르게 또 추가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에서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자, 사실 쉽지 않겠지만 너무 교과서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일단은 덮어두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자, 멘탈 케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